네,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는데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놓고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질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당사자인 노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그 65세에서 70세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대한노인회의 입장인데요. 제 기억에는 그동안 그 기준 자체를 상향하는 걸 노인회가 반대를 했었던가요? 네. 그랬던 건데 왜 입장을 좀 바꾸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이제 대한노인회 입장에 많은 언론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변화된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긴 합니다. 일단 노인 인구가 굉장히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665만의 노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그 고령화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부담을 덜면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가자 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 여러 노인의 하나의 마치 사회의 짐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사회의 짐을 덜어주면서 좋은 노인 이미지를 가져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꺼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옛날 65세와 지금의 65세는 확연히 다르고 특별히 지금 연금 얘기 관련해서도 65세의 기준이라는 것이 1910년에 그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그때 당시에 노령연금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령이 65세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은 47세였거든요. 지금 80세를 살아가는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점이 되었고,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국가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건데 그게 실제 일반 다른 어르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그거가 갖고는 조금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상향을 하는데 찬성한다 얘기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해보자죠. 공론화를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정부의 기준이 좀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부담이요. 이런 입장인데 정말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루 어떻게 어르신들이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삶의 상당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 일단 기초연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일상 속에. 또 하나는 장기 요양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적 부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 입장이라든지 국립공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연령을 70세로 5년 정도로 올리게 되면 이때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적자 재정은 많이 좀 줄어들겠죠. 이를테면 뭐 전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간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봤더니 한 4천억 원 정도 지금 적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마무리가 좀 아무래도 되긴 될 수 있겠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비용의 감소가 주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분들이 활동이 줄어들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울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자살 증가율도 현저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그 눈에 보이는 정책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65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향 조정돼서 노인의 기준 자체가 딱 70세가 돼버리면 그 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아무튼 65세에서 69세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기초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65세에서 70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50세 이전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하시는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노년층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경제 공동화를 겪게 되는 거는 50대부터 우리가 70세로 옮긴다 보면 20년 동안을 경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빈곤 상태로 그냥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범위를 줄여서 65세에서 69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네. 이 사이에 있는 분들 기초연금 못 받죠. 예. 그렇다고 경제 능력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 장기 요양보험 아파도 만성질환이 생겨도 그 기회를 사실은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당연히 연령을 상향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나마 나오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혜택 못 받고 의료적으로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예.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겪게 될 고충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노인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요즘에 또 45세 정년이라고 해서 정년 시기도 또 빨라지는 상태고 청년 실업도 큰데 이렇게 뭐 노인의 기준을 높이자면 이런 부분도 복지 사각지대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70세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네. 건 예. 그 70세까지 노인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구성하겠다는 전제가 네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시점이 되면 항상 두 개의 세대를 호출하게 되죠. 청년 세대를 호출하고 노년 세대를 호출을 해서 이게 갈등으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래 보이지만 절대 예. 갈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게 네. 청년들이 머물러 있는 일의 영역과 예.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영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노년이 가지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네. 사실상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뭐 사회적으로 임금 피크제나 이런 네. 것들이 정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70세가 된다는 건 정년도 그만큼 연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겹치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기억에는 그 유럽의 그 프랑스였나요? 프랑스가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프랑스의 일자리의 그 구조하고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예.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복지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건 사실 부적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연령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덜란드나 아니면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년 연령이 지금 67세로 돼 있습니다. 네. 예. 67세로 돼 있는데 이 나라의 67세라는 노인의 연령과 우리나라에서 65세라는 노인의 연령은 완전히 다른 것이 예. 노인 빈곤율을 보면 알아요. 네. 노인 빈곤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최고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절대 빈곤율을 보셔야 돼요. 아무런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조금도 활동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카운트를 한 게 절대 빈곤율인데 네. 네. 절대 빈곤율이 우리 34.8%입니다. 이런 분 우리가 30%가 넘는 3명의 어르신이 있으면 그중에 한 분은 절대 빈곤 상태인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예. 이게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67세로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후에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복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예. 두 나라 사이에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이걸 올리자면 예. 네. 어마어마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은 다음에야 갈 수 있어요. 지금 마치 대한노인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금방 70세로 훌떡 올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제 연차적으로 점차 올리는 안들이 네. 나오긴 할 텐데 예. 한 번쯤 공론화해 볼 필요는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한국 노인 상담센터장 이거 네.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 어르신들을 좀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하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털어놓습니까? 노인들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가요? 노인들의 마음은 가난하죠.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현실이 가난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주요한 관심이에요. 예. 옛날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부부들 간의 문제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네. 최근에는 일자리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건 뭐냐? 빈곤에 대한 호소인 겁니다. 난 지금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70세로 연장을 그 노년의 연령을 연장을 한다면 예. 이건 결국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의 어마어마한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겉에는 표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그 밑에 싱크홀이 있는 겁니다. 그 싱크홀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사실상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전 대단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직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일 시켜주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네. 뭐가 그런 필요하겠습니까? 부분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걸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보장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요새 그 이제 정부 측에서도 중동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요새 젊은 층들이 네가 가라 중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왜냐 중동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미처 우리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일자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 노인들의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맥잡이라고 부르죠. 맥잡은 노인들에게는 꿈의 직업이에요. 오. 맥도날드나 아니면 이런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노인들이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나 구나 동에서 하고 있는 예. 여러 가지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한 달에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20만 원 받습니다. 우리가 요새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거의 어떤 데는 10,000원에 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5,000원, 10,000원 기본은 가져야지 밥을 함께 먹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빈곤율 49.6%, 절대적 빈곤율 34.8% 이 두 가지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짜장면을 편할 때 사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네. 70세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도 그렇고 아무튼 이 상향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또 마련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예. 정서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이게 한 번에 65세에서 70세 이렇게 갔다간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동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반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예. 가난은 결국은 다른 곳에서 목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예. 공격적인 분들은 분노할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은 자살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 빈곤은 결국 우울이나 자살의 항목이랑 아주 밀접해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냥 마음이 우울해서가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배경이 뒤에 깔려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제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어마어마할 뿐만 네. 아니라 예. 이 어르신들만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의 분노도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얻게 될 득과 실을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이런 빠른 나이 변경은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오히려 아주 장기적으로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서적 빈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이게 그 세대만의 65세, 70세 이런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